안녕하세요. 집의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 호서대학교의 박진희 교수님과 함께 아파트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설과 그림 속에 아파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교수님, 보통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면 그 한 시대의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체 속에서도 그 소설이나 그림 속의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매체라는 거는 그 시대의 문화, 어떤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아파트가 때로는 글자로, 그림으로, 배경으로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 어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의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설이랑 그림 속에 나타난 아파트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설 속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본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주택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시점이라고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보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게 낯설고 이질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들이 시작이 되면서 좀 높고 이러한 아파트들이 5층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알 수 있는 소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봤던 소설 중에서는 이 조정래 작가님이 쓰신 비탈진 음지라는 책에 있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에서 불을 떼고 그 머리 위에서 또 불을 떼고 오줌똥을 싸고 그 아래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을 낳고 사람이 사람 위에 포개지고 그 위에 또 얹혀서 살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묘사를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아파트에 대한 이질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이걸 보면 내 머리 위에 또 사람이 살고 내 머리 위에 또 사람이 산다. 이 당시에 되게 좀 낯설고 어색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2층 정도의 주택이 대부분이던 시기에 아파트의 수직화, 무언가가 쌓여서 있다는 건 굉장히 낯선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에는 그 주택들이 다 화장실, 부엌이 이제 각각 바깥에 있었던 주거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낯설음은 점차 익숙해지고 곧 다른 시선들이 생겨났겠죠. 네,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5층 정도 높이도 두려워하고 이제 그 높이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일 텐데, 이제 곧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높이에 올라갔을 때의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상승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좀 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위에 올라섰을 때 느끼는 이 상승에 대한 욕구, 그게 채워지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아파트에 대한 또 인식도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상승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를 내려다본다라는 그 행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도시의 경관들을 이렇게 많이 내려다볼 수 있는 본인만의 뷰가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의 좀 가진 자의 특권, 여유로움의 상징처럼 된 것이 그 상승에 대한 만족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시민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처음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을 때 1968년에 시민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처음에 아파트는 이제 시민들에게 주거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좀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사실 시민 아파트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파트가 조금 더 이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좀 두려운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파트 붕괴 사건이 와우 아파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아파트들이 시민 아파트는 사실 무허가 불량 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생긴 경우들이 많아서 경사지에 좀 많이 들어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사지에 들어섰는데 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또 그 밑에 있던 판자촌을 덮치고 그야말로 인재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입주권이라는 거를 줬었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그 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각박한 상황에서 입주권을 매매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파는 행위들이 좀 많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판자촌이 철거되고 그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입주할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돈이 없어서 입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그 판자촌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더더군다나 아파트에 대한 약간 불신은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도 그런 거를 담아냈던 소설이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라는 소설이에요. 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소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하시네요, 차장님.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소설이 실렸었는데 이 주인공이 뭐 입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거를 갖다 이제 결국 헐값에 팔아넘기게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걸 헐값에 팔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 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비우스 띠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한 거라는 그런 얘기도 저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소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이런 작품 속의 이야기들을 아파트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1970년대 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70년대에는 아파트가 이제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특히 그때 시기부터는 강남에 이제 빈 땅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반포 아파트, 최근에도 워낙 이슈가 됐었던 반포 아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가 중산층의 특권이자 중산층의 이미지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19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치면서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을 자리 잡는데요. 소설 속에 있는 문학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당시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 개인적인 어떤 공간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위아랫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담아낸 소설 중에 하나가 오정희 작가님의 소음공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 윗집의 어떤 그 쿵쿵대는 소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즘도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은 심각한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주인공도 처음에는 이 층간소음, 같은 위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또 누가 이 위에서 애를 키우면서 쿵쿵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의를 하기보다는 이 폭신한 슬리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을 되게 대견했겠죠. 이런 고상한 해결책을 쓰는 나란 여자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살고 계신 분이 휠체어를 쓰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데 주인공은 몰랐던 거죠.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요. 문학 속에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시선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그림 속에 나타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림 속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7, 80년대 서울의 어떤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들도 많았어요. 근데 좀 이제 시기가 지나서 또 7,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아파트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파트는 일상이자 좀 생활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려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스팔트만 보고 자란 아이들을 보고 아스팔트 킨트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아스팔트 킨트라는 말은 이 도시에서 자라난 도시적 감수성을 지닌 세대를 말하곤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킨트?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스팔트 킨트인데 아파트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킨트들이 그려내는 또 그림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향수를 가지고 또 그려내기도 합니다. 하긴 지금의 20대 혹은 30대에게 집이란 대부분 아파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윤경 작가님이 그리신 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집이라는 작품이 보면은 아파트라는 게 또 하나의 피사체로서 보여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다양한 컬러를 통해서 그 아파트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서울 어디선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가 바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좀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다시 좀 재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목이 아파트가 아니고 집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집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사는 집이라는 그 공간이 뭐 옛날에는 저희들 뭐 옛날에 집 그리라 그리면 다 이렇게 삼각형 박공지붕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지만은 요즘 애들은 아파트를 그리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라는 게 이제는 좀 집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속의 아파트를 얘기할 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분이 한 분 계세요. 오래된 아파트를 그려오신 정재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아스팔트 킨트,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자라나신 분인데 오래된 아파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직접 답사도 하시고 그 안에 묻어있는 어떤 시간의 흔적들, 삶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재현해내신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좀 보시면은 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 중에 이 청풍계, 청운동 공원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청운동에도 옛날에 시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산자락에 있던 아파트였는데 공원화 사업이 되면서 그 시민 아파트는 헐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또 공원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그 사라져가는 그 흔적을 그림으로 좀 담담한 흑백으로 좀 보여주신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원동 기념비라고요. 회원 시범 아파트는 좀 워낙에 유명하시고 사진 출사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회원 시범 아파트도 그렇고 당시의 시민 아파트, 시범 아파트들은 좀 위치상으로 굉장히 독특한 위치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좀 극적인 다리를 통해서 또 아파트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신 그런 그림이고 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아파트가 손때가 많이 묻은 듯한 그 흔적에서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광 맨션 아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 붙어 있는 이 색깔들을 좀 떼어내면 굉장히 이제 무미건조한 이미지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하나하나 달아놨던 이 차양을 그대로 이 색깔로 남아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안에 있는 좀 다양함을 드러낸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 정재호 작가님의 그림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아까 그 청운 시범 아파트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이제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 자체가 또 하나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록을 넘어서 저희에게 전해주는 약간 감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의 이야기와 모습들, 그리고 아스팔트 킨트 세대의 작가의 시선에서 본 아파트의 모습들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와 광고 속의 아파트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많이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